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본인의 입지를 다져왔다는 것입니다. 24년 7월 13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세 연설을 하던 트럼프가 총기 피습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죠. 놀라운 점은 피습을 받고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주먹을 치켜들고 관중의 호응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비범함은 다시금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죠. 사실 트럼프의 언행이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유독 조명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우선주의 때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기존의 양자관계와 무역협정 등의 재편을 유발하여 전 세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외치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그에게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이죠. 한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크게 영향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누구인지, 그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직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 전에 정치 경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트럼프는 원래 부동산 사업가로 명성을 떨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고 영화에도 출연했던 미국의 유명인사였습니다. 정치와 큰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그는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엘리트 정치인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인종, 성별, 종교 등에 관한 차별 섞인 언행을 지향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올바름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인들의 미국 내 범죄가 대두되자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으로 일반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언행이 다소 과격하긴 했지만 기존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직설적이고 솔직한 모습에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현상은 트럼피즘이라고 불리며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사실 트럼피즘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인 중산층의 삶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었죠. 좋은 예시로 러스트벨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제조업 공업지대로 1870년대 이후 100여 년간 미국 성장에 일조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곳입니다. 저학력이었던 백인 남성들도 러스트벨트에서는 괜찮은 대우를 받으며 중산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독일, 일본 등 타 국가의 제조업 성장을 기점으로 미국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러스트벨트의 블루칼라 백인 남성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국가에서 들어오는 값싼 노동력이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주된 원인이라고 믿었죠.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공략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와 소수인종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노골적으로 폄하하며 백인 노동자층을 결집시켰죠. 덕분에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에서 승기를 잡았고 이는 2016년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러스트벨트는 중요한 경합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선에 함께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 의원을 선택했는데 그는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오하이오주 출신이죠. 이는 이번 대선에서 러스트벨트의 블루칼라 표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America first. America first. 트럼프는 미국이 냉전에서의 승리 이후 자기 만족에 빠져 무능력한 국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즉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생각해보면 국가의 대통령이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장기적으로 국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미국은 많은 부담을 지면서 세계 전체적인 시각에서 행동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죠. 즉,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저해하는 결코 국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 문제는 미국 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트럼프는 예나 지금이나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을 재임할 당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이슬람권 국가들의 이민은 물론이고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여행 금지령을 선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테러리즘과 범죄를 예방하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했죠. 이외에도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예산을 낮추고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해친다고 말하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다양성과 개방성 덕분에 발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땅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가 존립한 다문화 사회였죠. 이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건너온 이들과 함께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즉, 미국은 이민자에 의해 세워지고 만들어져 온 국가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의 목적과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성공시켰고 덕분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개방적인 국가로 여겨지며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24년 6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못 박으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즉,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로 만들어진 국가라는 사실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 외에도 무역, 국방, 에너지 등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논쟁을 만들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죠. 24년 7월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 그들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 라고 말한 사실 때문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주가가 무려 10%가량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 후보일 뿐인데도 그의 미국 우선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10%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죠. 이는 국가 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큰 한국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50%에 달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집권이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며 업종을 막론하고 한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중국 제압에 앞장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사실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 관련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사안은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미국은 한국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점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는 방위비 6배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재정적 압박을 가했죠. 이는 지속적으로 결렬되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13.9% 인상으로 협의되어 타결됐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협정이 2025년에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협상 시 트럼프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죠.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의 방위 역량을 독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확실한 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에 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서 기민한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일본은 무려 20년 전인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약 30%가량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이죠.